사람 사이의 관계는 흐르는 물과 같다. 조용히 흘러가면 맑고 깨끗하지만 억지로 가두어 놓으려 하면 곧 썩기 마련이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 왜 저 사람은 나를 하찮게 보는 걸까? 나는 어째서 늘 만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때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 앞에서 작아질 때가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남몰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쌓인다. 애써 웃으며 넘기려 해도 마음 한편엔 미세한 모멸감이 앙금처럼 남아있는 것이다. 만약 갖가지 수단으로 우리를 헐뜯더라도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들을 비방한다고 하여 우리 역시 분노로 그들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저들에게 지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기뻐하고 들떠서도 안 된다. 공연한 칭찬에 마음이 들뜨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저들에게 지는 것이니라. 장하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답은 나에게 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다. 타인에게 존중받는 사람은 언제나 말에 무게를 안다. 그들은 결코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하지 않는다. 말이 적지만 한마디에도 분명한 중심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그럴 수도 있겠군요이다. 이 말은 상대방의 존재와 생각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시선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며 동시에 이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겠구나 하는 신뢰감을 준다.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생각도 너그럽게 인정할 수 있다. 스스로의 중심이 확고하기에 굳이 상대를 억누르거나 이기려 들지 않는다. 이 말 하나만으로도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놀랍게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존중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다르면 즉각적으로 상대를 부정하거나 맞서려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내 의견을 무시당했을 때 얼마나 서운했던가. 반대로 내 의견을 조용히 들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크게 느껴졌던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내 의견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때 그건 틀렸어요 라고 즉시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 깊이 반감을 품게 된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군요. 당신 의견에도 일리가 있어요 라는 말을 한다면 상대는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비록 의견은 다를지라도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 상대를 인정하는 말 한마디는 관계를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든다. 두 번째 말은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이다. 이 말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절묘한 균형을 이룬 표현이다. 이 말은 나 자신의 중심과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많은 사람이 상대의 말에 쉽게 휘둘리거나 반대로 상대를 무시하며 자기만을 내세우기 쉽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극단적 태도 사이에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는 균형 잡힌 자세가 있다.
이 말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 하지만 분명하고 강력한 힘이 있다. 나의 생각을 존중하되 상대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역시 귀를 열게 된다. 이런 사람 앞에서 상대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구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만약 친구가 넌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좀 더 요령껏 살아봐라고 조언한다고 해보자. 여기서 무조건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하며 따라간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만다. 반대로 내가 뭘 안다고 그래라며 반발한다면 관계는 금이 가고 만다. 이럴 때 너의 생각도 맞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내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친구는 당신의 중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도 품격 있는 말과 태도로 상대를 제압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있다. 그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도 상대의 폭력과 모욕의 폭력이나 분노가 아닌 침착함과 온화한 말로 대응했다. 당신의 생각도 이해합니다만 우리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저의 신념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그의 당당한 태도와 말 한마디는 결국 인도를 독립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다. 살다 보면 분명 나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자신을 지키는 당당함을 함께 가르친다. 나를 가볍게 보는 사람 앞에서 크게 화를 내거나 극단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결국 그 사람과 나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오히려 그 순간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고 필요할 때만 담담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태도가 훨씬 큰 울림을 준다. 나를 만만하게 보던 사람이 예기치 못한 나의 품격과 내면의 힘을 마주하게 되면 크게 당황한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나를 다시 보게 된다. 누가 나를 하찮게 여긴다 하여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만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남이 나를 무시할수록 나는 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더 세심하게 나를 다듬어야 한다. 정돈된 말과 행동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추타니파타에서는 뱀의 독을 약으로 다스리듯이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는 자는 차안도 피안도 버리리라. 뱀이 낡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라고 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 안의 결핍을 감당하지 못해 타인을 억누르는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담담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미국의 저자 켄 블랜차드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를 곧이곧대로 믿었다면 오늘날의 당신은 없었겠지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짧은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타인의 시선과 말에 흔들려 왔는지를 일깨운다. 누군가의 비난과 평가를 절대적인 진실처럼 받아들이며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은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진심을 더 신뢰한다. 때로는 온 세상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이미 그 안에 강한 중심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수사견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사람은 살아가며 누구나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고 기쁜 일을 겪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 네 가지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이가 수행자여 바른 사람이라고 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고 들뜨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린다고 움츠러들지 않는 마음. 기쁨에 도취되지 않고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곧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이 가르침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 존중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 말고 비난에 무너지지 말라. 결국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중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내가 스스로를 더욱 존중하고 다듬을 기회이다. 타인이 주는 모멸감을 가볍게 넘기고 중심을 지키며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익히면 누구든지 당신 앞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중받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 공자, 노자, 맹자, 소크라테스, 칸트 등 시대를 초월한 현자들이 가르친 핵심도 결국 이것이었다. 동양 철학자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고 했고,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다. 물을 얕보는 사람은 없듯이 겸손하되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존중받는다. 맹자 역시 군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도 남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서양의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며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에픽테토스는 누가 너를 모욕하든 그것은 그의 문제일 뿐, 너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만 바로잡으면 된다며 스스로의 중심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 역시 너 자신을 알라며 스스로를 분명히 아는 것이 존중받음의 시작이라 했다. 결국 존중받고 싶다면 두 가지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그럴 수도 있겠군요라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따뜻한 겸손함. 둘째,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스스로의 중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당당함. 이 두 가지 말을 진심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남에게 대접을 받아도 조금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헐헐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수타니파타의 가르침이다. 진정한 존중은 타인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된다. 말 한마디 속에 따뜻한 배려와 단단한 중심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흔들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 결국 말의 품격은 곧 사람의 품격이다. 타인의 시선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있는 태도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 그 진실을 기억하자.